이제부터 좀 가정을 할 건데, 본인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할게요. 학원 수강생의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은 학생 번호, 그리고 이름, 또 가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등록번호랑 이제 이름, 그리고 이수 중인 과정을 담을 겁니다. 이름은 2023-01 김철수, 그리고 자바 수업, 그리고 이거 되나? 되네. 얘는 시언어, 그리고 양수도 시언어. 자, 그러면 여기서 컬럼은 뭐예요? 그쵸? 컬럼이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이게 되겠죠? 학생 번호랑 이름, 과정. 그래서 인서트 인투 테이블 이름 해서 들어가는 데이터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 등록했는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파이썬 수업을 신청했는데 그런 영수? 그래. 영수가 파이썬을 신청했는데 그 사실은 어디에 저장해야 될까요? 파이썬도 같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도 해당 학생이 뭘 듣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좀 문제점이 있죠. 파이썬 수강하는 학생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식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조건식이라고 하면은 웨어해서 가정 파이썬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like 써도 되죠. 가정에 엑셀은 좀 불편하네요. like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테이블일 경우에 이 조건은 통하지 않죠. 왜냐면 시어너랑 파이썬이랑 같이 있으니까요. like를 쓴 경우에는 통과하고, 아니면은 과정 이름이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 아니면 파이썬 대신에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로 바꿔야 한다면 좀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좋은 방법은 한 줄에 하나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이썬, 얘는 잠깐 여기다가 옮겨놓고, 학생 번호는 같아야 돼요. 왜냐면 동일 인물이 수업을 수강하는 거라서 이 한 칸당 데이터 하나만 보관하겠다, 한 행당 데이터 하나만 보관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1 정규화라고 해요. 어디다 쓸까? 여기 제1 정규화. 지금 현재 테이블 보시면 한 줄당, 그리고 한 칸당
데이터 하나만 들어있죠. 이렇게 제1정규화 규칙을 만족시키는 테이블을 제1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제1정규형 테이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셀렉트 할 때 있죠? 셀렉트 할 때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아까처럼 C 언어 옆에 뭐 파이썬 있을 때 like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조건을 쓰려면 이 과정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장을 포함하는 과정을 찾는 과정에서 좀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이렇게 제1정규형 테이블에서는 데이터 수정하는 측면에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이게 제1정규형이고 이거는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15번 행까지 여기는 필요 없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1정규형을 안 지킨 테이블이고 이거는 제1정규화를 지킨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웨어절 두 개는 필요 없고요. 근데 잘 보면은 제가 지금 제1정규형, 제1정규화라고 언급을 했죠. 그렇다는 거는 제2, 제3 있다는 거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2정규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잠깐 음영을 좀 주자면 음영 어떻게 주더라? 엑셀을 안 쓰다 보니까 잠시만요. 아니 였죠? 오케이. 그래서 제2정규형에 대해서 할 건데 이번에는 과정 말고도 수강 완료 여부? 수강 완료 여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강 완료 여부까지 할 건데 가격도? 가격 먼저 하고 수강 완료 여부까지 가격은 C 언어는 자바는 30만원 그리고 C 언어는 40만원 그리고 파이썬은 3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완료 여부는 1과 0으로 나타낼 건데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래서 데이터의 양을 늘렸습니다. 한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컬럼이 늘어났죠. 그리고 각 과정의 수강료를 써놨고 이제 학생이 수업 수료 여부를 여기에다가 표기해놨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좀 괜찮게 들어갈 것 같죠? 우선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잘 생각해보세요. C언어의 수강료가 지금 40만원인데 4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 두 군데 건드려야 되죠. 어떤 식으로 건드려야 될까요? 이 테이블에 원래 있던 데이터니까 업데이트 쿼리를 이용해야겠죠.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원래 있던 데이터를 C언어의 가격만 좀 집어가지고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수강생이 좀 늘었다고 할게요. 수강생이 좀 늘어가지고 여기는 사고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선택이 안 되네. 이름은 임의대로 했고 가격 과목은 이 상태로. 그래서 학원에서 C언어를 수강하는 학생이 이 밑으로 더 있는데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좀 규모가 커져서 C언어를 듣는 학생이 많아요. 생략한 것 뿐이고 더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200명 이상의 테이블 레코드를 가진 테이블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언어의 수강료를 전부 다 수정해야 되죠. 데이터가 더 있는 상황이라면 보이는 이 40만 원이라는 가격, 이 데이터는 틀린 데이터니까. 그래서 45만으로 고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200명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더 배로 걸리겠죠. 그래서 가격 하나 고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게 싫어서 하는 행위가 제2정규화예요. 제2정규화. 그래서 제2정규화를 설명하기 전에 1정규화부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1정규화가 뭐냐? 여기다가 쓰면 좀 잘리니까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이게 제1정규화예요. 그리고 제2정규화. 제2정규화는 현재의 테이블과 주제가 맞지 않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이동.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테이블 있죠? 테이블과 주제가 맞지 않는 컬럼, 그거를 다른 테이블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 테이블에서 이 가격은 사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꼭 이 테이블 내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테이블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블은 제2 정규화를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제2 정규화 말고 일단 수강 등록 현황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이 테이블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과정을 등록했는지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과정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을 따로 빼자는 거고. 네, 그러면 과정 테이블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과정 테이블이라고 해놓고
과정 테이블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자바 그리고 파이썬 가격 순으로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하죠. 왜냐면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겠는데. 잠깐. 일단은 가격은 필요 없으니까 빼야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로 잠깐 옮기고. 따로따로 기록해뒀고요. 가격 컬럼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과정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2정규화입니다. 현재 테이블과 맞지 않는 이 가격 컬럼을 뺐어요. 그래서 수강 등록 현황과 과정 테이블은 제2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시어너의 수강료가 4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어디만 손대면 될까요? 이제 여기죠. 과정 테이블. 전에는 여기 수강 등록 현황에서 시어너를 듣는 사람의 그 가격 옆에 있었잖아요. 여기 전부 다 일일이 손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 하나만 건들면 되죠. 여기서 이것만 45만으로 고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뭘까요? 만약에 김철수가 결제해야 되는 총 금액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수강 등록 현황 테이블만 보고서는 알 수 없죠. 테이블 몇 개 참고해야 되나요? 참고해야 되는 테이블의 개수. 두 개죠. 이 과정 테이블까지 참고해야죠. 이 테이블 두 개를 봐야 얼마 내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철수가 지금 자바를 듣고 있잖아요. 자바를 듣고 있으니까 과정 테이블에서 30만원 내면 되겠네 하면 되는 거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셀렉트를 쓰는데 이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이너 조인 배웠잖아요. 이너 조인을 하면 돼요. 이 두 개 테이블을. 그리고 on 키워드로 뭐 하면 될까요? on 키워드. 수강 등록 현황에서 여기 과정명과 그리고 과정 테이블에서 과정이 같은 것끼리 엮으면 한 테이블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자바를 수강하는 김철수가 얼마 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라고 하죠. RDBMS라서 가능한 겁니다. 논 RDBMS의 경우는 뭐 몽고DB 이런 거, 레디스 이런 거는 이제 조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조인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제2정규화 과정까지 있죠? 하는 게 좋습니다. 제2정규화까지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테이블 구성할 때 있죠? create 테이블 모시기 하는 거 구성할 때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제작해야
좀 관리할 때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3 정규화를 해볼 건데, 이 과정 테이블을 좀 가져와 보자면, 여기에다가 과정 너무 붙였나? 과정 테이블을 좀 가져와 보자면, 아니다. 그냥 여기다 하고, DBMS 과목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그래서 얘는 DBMS 하고, DBMS는 45만원, 똑같이 45만원으로 하고, 또 프론트엔드 하고, 프론트엔드는 5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정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정 테이블에 있는 정보도 더 늘었고요. 그리고 강사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강사 이름은 좀 임의대로 쓸게요. 여기는 홍길순, 그리고 임꺽정, 홍길순, 그리고 여기다가도 강사의 출신대학까지 출신대학 쓰겠습니다. 출신대학. 그래서 서울대, 이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기록했어요. 컬럼의 개수도 2개가 늘었고. 자, 그러면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프라이머리 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과정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C언어랑 DBMS는 가격이 동일해요. 그쵸? 출신대학도 프라이머리가 될 수 없고, 강사도 겹치고 있고, 과정밖에 없죠. 근데 과정은 겹치지 않나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봐야 하는 거는 출신대학 컬럼이에요. 이 출신대학 컬럼. 출신대학을 보면은 과정이라는 컬럼이랑 출신대학이라는 컬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정과 출신대학.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 과정의 데이터와 출신대학의 데이터, 요거를 붙여놓고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크게 연관성이 있진 않죠. 연관성이 서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잠깐 잘라내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때보단 이게 여기 있을 때보다는 낫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뭘 나타내려고 한 거냐면, 출신대학은 이 강사 컬럼에 대한 데이터죠. 왜냐면 강사의 출신대학이니까. 출신대학이라는 건 과정이 아니라 맥락상 강사의 출신대학이니까 여기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출신대학이 강사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특정 테이블 내에서 한 컬럼에 종속된 데이터를 빼내는 작업을 제3 정규화라고 합니다. 제3 정규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제3 정규화.
그래서 이것도 써드릴게요. 일반 컬럼에만 종속된 데이터를 빼내는 일반 컬럼에만 종속된 데이터를 빼내는 작업을 제3정규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뺄 때 어떤 식으로 빼야 될까요? 이렇게 빼내면 되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강사 테이블이고, 여기는 종속된 데이터만 빼냈어요. 이런 식으로 기록해두면은 두 테이블은 제3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다시 지우고, 죄송합니다. 엑셀이 손에 익질 않아가지고. 제역이 없음으로 해야 되나? 알겠어. 제3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 뭘까요? 일단은 강사의 출신 대학은 없애도 되죠. 이렇게 하면 장점은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SAT 미국 수능 쳐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 갔어요. 프린스턴 대학. 그러면 여기 고려대라고 써져 있는 잠깐. 이거를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고려대를 바꿔야 되죠. 졸업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프린스턴으로. 근데 잠깐,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 상태면은 이때 지금 강사 테이블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이번에도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똑같이 SAT 쳐가지고 학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둘 다 손대가지고. 그러면 이 상태는 제2정규형 테이블이에요. 제2정규화까지 마친 겁니다. 강사 테이블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려놓고, 이러면 좀 더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출신 대학이 과정 테이블에 있을 때 한 사람의 학력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과정의 수만큼 수정해야 되니까, 학력 사항을. 그래서 강사 테이블로 따로 떼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건데, 제3정규화 과정을 마친 테이블을 이용할 때 단점은 어떠냐면, 이 과정 테이블을 봤을 때 홍길순의 출신 대학 보면은 강사 테이블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좀 귀찮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정규화까지는 이 RDBMS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해놓는 게 좋아요. 제3정규화까지 1, 2, 3. 연습을 통해서 이 테이블을 설계하는 것부터 단련되어 있으면 이 정규화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컬럼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데 컬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어떤 테이블 안에 이런 컬럼이 있어도 되는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를 풀 때 느낄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에게 제출할 임명록 문제 풀 때 뭐 부서랑 뭐 사원 테이블에 뭐뭐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체 다 엮은 테이블이 뭐라고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사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 컬럼, 뭐 홍길순 컬럼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임이랑 DEPT랑 레지데이트 아이디가 와야 되는 자리에 이 임꺽정, 홍길순, 홍길동 이런 인물들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얘네는 데이터니까 얘네는 메타데이터라고 했던 거잖아요. 얘네는 데이터고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아우를 수 있는 컬럼이 테이블의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뭐 나중에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교화를 좀 고려해야 된다는 점